서울 용산 한 복도에서 소령 김수연이 밤늦게까지 준비한 보고서를 점검하고 있었다. 완벽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매번 2배로 노력하는 그녀였다. 그때 박대령이 동료들과 함께 지나가다 그녀를 발견했다. 야, 거기 다방면! 쌍화차나 타와! 큰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주변 장교들이 모두 돌아보며 킥킥거리고 웃었고 누군가는 그러게요. 차 한잔하면 좋겠네요. 라며 맞장구를 쳤다. 수연의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계급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화장실에서 한참을 운 그녀는 거울 앞에서 다짐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언젠가는 당당하게 서서 이들을 내려다보겠다. 그 굴욕의 순간이 30년 복수의 시작이었다. 자, 여러분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미리 눌러주시고요. 재밌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국방부 청사 앞 이른 아침 7시의 공기는 아직 차갑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휘날리며 장엄한 소리를 내고 있었죠. 김수연이 검은 승용차에서 내리자 경비병들이 일제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52세의 그녀, 오늘이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 삼성 장군으로 부임하는 첫날이었습니다. 장군님 도착하셨습니다. 부관이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수연의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알고 있었거든요. 30년의 군 생활,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편견과 싸워왔는지 모릅니다. 매일매일이 전투였고 매 순간이 증명의 연속이었습니다. 남성 동료들이 쉽게 얻는 인정을 위해 수연은 항상 2배, 3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청사 로비를 걸으며 수연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30년 전 22살의 소위 시절이었죠. 그때만 해도 군대에서 여성은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특히나 남성 위주의 조직에서 여군들은 늘 시선을 의식해야 했고 더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도 역시 여자는이라는 말로 돌아왔고 같은 실수를 해도 남성보다 훨씬 가혹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수연은 이를 악물고 더 열심히 했습니다. 완벽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일찍부터 깨달았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수연의 뇌리에는 20년 전 그 치욕스러운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당시 소령이었던 그녀는 작전회의가 끝난 후 복도 의자에 앉아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준비한 자료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었죠. 완벽하게 준비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늘 남들보다 2배는 더 노력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 날 있을 작전 브리핑을 위해 자료를 점검하고 또 점검했습니다. 오타 하나, 숫자 하나까지도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대령이 동료들과 함께 지나가다가 그녀를 보더니 큰 소리로 말했던 것이죠. 야, 거기 다방면! 쌍화차나 타와!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복도에 있던 다른 장교들이 모두 돌아봤고 누군가는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그러게요. 차 한잔하면 좋겠네요. 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수연은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계급이 높은 상급자의 말에 반박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굴복할 수도 없었죠. 그저 고개를 숙이고 서류를 정리하는 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의 굴욕감은 아직도 가슴 깊이 남아 있습니다. 주변 동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아무도 그녀를 두둔해주지 않았던 침묵. 모두가 재미있는 농담 정도로 여겼지만 수연에게는 인격을 짓밟는 모독이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자존심,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바닥에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순간 수연은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일부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그저 다방면일 뿐이라는 것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재 자체가 하찮게 여겨진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수연은 그날 밤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고 이 길이 정말 맞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전역하고 다른 길을 걷는 게 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눈물을 닦고 나서 다시 거울을 바라봤을 때 그녀의 눈에는 다른 빛이 있었습니다. 분노였고 동시에 강한 의지였습니다. 포기하면 그들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었습니다. 그런 굴욕을 당하고도 꿋꿋이 버텨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언젠가는 당당하게 서서 이들을 내려다보겠다. 거울 앞에서 다짐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30년을 달려왔습니다. 남들보다 2배 더 열심히 공부했고 3배 더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승진 시험마다 1등을 했고 어떤 보직을 맡아도 최고의 성과를 냈습니다. 해외 연수도 남들보다 더 많이 다녀왔고 각종 자격증과 학위도 취득했습니다. 누구도 그녀의 실력에 대해서는 토를 달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때로는 가족과의 시간을 포기해 가면서까지 말입니다. 집무실 문을 열자 넓은 공간과 함께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 펼쳐졌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미 산더미 같은 서류들이 쌓여 있었고 벽면에는 역대 장군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모두 남성들이었죠. 해방 이후 70여 년간 단 한 명의 여성도 이 자리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벽면에 처음으로 여성의 사진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30년 만에 이루어낸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수연은 그 의미가 얼마나 무거운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의자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가죽 의자의 감촉이 낯설면서도 친숙했습니다. 이 자리를 꿈꿔온 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태극기가 여전히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깃발처럼 꺾이지 않고 계속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연의 뒤에는 수많은 후배 여군들이 있었고 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어야 했습니다. 더 이상 다방면이라는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책상 위에 첫 번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있을 참모회의 자료였습니다. 참석자 명단을 훑어보다가 수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박철수 소장. 20년 전 그 박대령이 이제는 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20년 만에 다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죠. 이제는 수연이 그보다 높은 자리에 있었고 그를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인지 아니면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수연이 중얼거리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오후 1시 50분 참모회의실 앞. 수연은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20년 만에 박철수와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었죠.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더 이상 복도 의자에 앉아 굴욕을 당하는 소령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을 지휘할 수 있는 삼성 장군이니까요. 회의실 문이 열리자 30여 명의 장교들이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차렷! 구령과 함께 우렁찬 경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연은 단정하게 답례를 하며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박철수 소장이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얼굴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머리에 흰머리가 조금 섞였고 주름이 몇 개 더 생겼을 뿐이었죠. 박 소장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놀라움과 당황스러움 그리고 묘한 불편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20년 전 자신이 모욕했던 그 여군이 이제 자신의 상관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수연은 그의 표정을 읽으며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으니까요. 앉으십시오. 수연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위엄이 있었습니다. 장교들이 자리에 앉자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새로 부임한 삼성 장군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방식으로 조직을 이끌어갈 것인지 궁금해했습니다. 특히 여성 장군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었죠. 수연은 회의 자료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오늘이 제가 이 자리에 부임한 첫날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조직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싶습니다.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고 장교들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박 소장만큼은 달랐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미묘한 비웃음이 떠올랐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면서 각 부서장들이 차례로 보고를 했습니다. 작전 계획, 인사 현황, 예산 집행 상황 등이 이어졌죠. 수연은 꼼꼼히 들으며 때때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부분에서 예산이 초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은 검토해 보셨나요? 질문들은 정확했고 핵심을 찔렀습니다. 30년간 쌓아온 경험과 실력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박 소장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담당하는 부서의 현황을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사관리 부문에서는 현재 특별한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연이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니 몇 가지 의문점들이 보였습니다. 승진 심사에서 여군들의 비율이 현저히 낮았고 중요한 보직에 배치되는 여성 장교의 수도 매우 적었습니다. 박 소장님, 수연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사 통계를 보니 흥미로운 부분이 있네요. 여군 장교들의 승진율이 남군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박 소장에게 집중되었죠. 박 소장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답변했습니다. 그것은 여군들의 근무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이 있다 보니 전형적인 변명이었습니다. 수연은 그런 답변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지지 않은 인식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그런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인사관리 방안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수연의 추가 질문에 박 소장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직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명백히 준비되지 않은 답변이었습니다. 수연은 속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런 시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박 소장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장군님, 개인적으로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장교들이 모두 나간 후 회의실에는 수연과 박 소장만 남았습니다. 박 소장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참 세상이 많이 변했네요. 20년 전에 복도에서 봤던 그 소령이 이제 삼성 장군이 되다니. 그의 말투에는 진심 어린 축하보다는 묘한 비아냥거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연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네, 정말 많이 변했죠. 실력만 있으면 누구든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 시대가 되었으니까요. 그녀의 말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성별이나 편견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는 시대라는 것을. 하지만 박 소장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속은 여전히 여군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별 3개를 달아도 말이죠.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20년 전과 똑같은 편견, 똑같은 무시였습니다. 수연은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박 소장님. 저는 여군입니다. 하지만 오늘부로 이 군 전체를 지휘하는 여군이죠. 수연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성별이 아닌 실력과 인격으로만 평가받는 조직을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박 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20년 전처럼 쉽게 넘어갈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서류를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음 회의 때까지 여군 인사관리 개선 방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말이죠. 회의실을 나서면서 수연은 2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자신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참고 견디기만 하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고 그 힘을 올바르게 사용할 의무도 생겼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수연은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참모회의가 끝난 후 수연은 집무실로 돌아와 첫 번째 과제에 착수했습니다. 조직 전반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었죠. 30년간 쌓아온 경험으로 볼 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특히 박 소장의 애매한 답변들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김중령을 불러주세요. 수연이 부관에게 지시했습니다. 김민수 중령은 수연이 이전 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후배로 정직하고 원칙을 중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조직 내 비리나 부조리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격이어서 현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장군님 부르셨습니까? 김중령이 들어오자 수연은 자리를 권했습니다. 앉아서 편하게 이야기해요. 오늘 참모회의에서 느낀 점이 있다면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수연의 부드러운 말투에 김중령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장군님, 사실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중령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이 조직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잘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는 말을 멈추고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혹시 누가 들을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김중령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말해요. 무슨 일인지 정확히 알아야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김중령은 깊은 숨을 쉬고 나서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군납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들이 계속 선정되고 있습니다.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김중령의 말에 수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군납 비리는 군 조직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수연이 펜을 들며 메모할 준비를 했습니다. 김중령은 더욱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박 소장님이 담당하는 부서에서 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특정 업체 대표와 자주 만나는 모습도 목격되었고 그 업체가 여러 계약을 따내고 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20년 전 그 오만한 태도가 이런 결과로 이어진 것일까요? 권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문제들도 있나요? 인사 문제도 심각합니다. 김중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승진이나 보직 배치에서 공정성이 의심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여군들의 경우 실력이 뛰어나도 중요한 보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것 같습니다. 수연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일들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본질적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이민정 소령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김중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작년 작전기획부서로 전속을 신청했는데 실력과 경력 면에서 충분히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당했습니다. 대신 경력이 부족한 남성 장교가 그 자리에 배치되었죠. 이민정이라는 이름에 수연의 마음이 뛰었습니다. 20년 전 신병훈련소에서 함께 모욕을 당했던 그 후배였습니다. 수연이 복도에서 다방년이라는 모욕을 당할 때 이민정도 옆에서 비슷한 대우를 받았었습니다. 그 후배가 아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이민정 소령이 어느 부서에 있나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현재 후방지원부서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전공과 경력을 고려하면 훨씬 중요한 업무를 맡을 수 있는 인재입니다. 김중령의 답변에 수연은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김중령이 나간 후 수연은 혼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직 내부의 문제들이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연은 컴퓨터를 켜고 지난 3년간의 군납 계약 현황을 조회해 봤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숫자들을 보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정 몇 개 업체가 전체 계약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계약 금액도 시세보다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수십억 원의 손실이군. 수연이 중얼거리며 계산해 봤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군 예산이 이런 식으로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이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더욱 화가 나는 것은 이런 비리가 오랫동안 은밀하게 이루어져 왔다는 점이었습니다. 인사 기록도 살펴봤습니다. 지난 5년간 소령에서 중령으로 승진한 여군의 비율은 남군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그나마 승진한 여군들도 대부분 후방지원부서나 행정 업무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작전이나 기획 등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여군은 거의 없었습니다. 체계적으로 배제하고 있구나. 수연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차별이 아니라 의도적인 배제였습니다. 유능한 여성 인재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조직 전체의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가 되어서야 수연은 자료 검토를 마쳤습니다.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성급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증거를 인멸당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이제 정말 시작이야. 수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20년 전에 그 굴욕이 오늘 이 순간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조직 전체를 위한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세운 계획을 실행에 옮길 때가 되었거든요.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고 조직 내부의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마음을 가진 동료들이 필요했습니다. 수연은 먼저 이민정 소령을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20년 만에 만나는 후배였지만 무엇보다 같은 아픔을 겪었던 동료였기에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30분 후 집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수연이 말하자 문이 열리며 한 여성 장교가 들어왔습니다. 40세가 된 이민정의 모습은 20년 전보다 훨씬 성숙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초롱초롱했습니다.
소령 이민정입니다. 부르셨습니까? 앉으세요. 수연이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20년 만이네요. 많이 변했어요. 이민정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수연을 알아봤습니다. 선배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곧 본론을 꺼냈습니다. 민정아, 솔직히 물어볼게요. 지금 이 조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이민정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선배님께서 직접 물어보시니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실망스러운가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이민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정받기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특히 여군에 대한 편견이 20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교묘해진 것 같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답변이었습니다. 혹시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말해주세요. 비밀은 보장할게요. 이민정은 깊은 숨을 쉬고 나서 말했습니다. 작년에 작전기획부서 전속을 신청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이유는 여군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업무라는 것이었어요. 누가 그런 말을 했나요? 수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박 소장님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군은 후방 업무가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민정의 말에 수연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박철수의 사고방식은 전혀 변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연은 이민정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민정아, 만약 이 조직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함께 하겠어요? 이민정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조직 내부의 부조리를 바로잡는 일이에요. 쉽지 않을 거고 위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후배들이 더 이상 이런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하려면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죠. 이민정은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선배님. 20년 동안 참아왔던 것들을 이제는 바꿔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수연은 이민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절대 무리하지는 말아요.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그 후 수연은 김중령과 몇 명의 젊은 장교들을 더 모았습니다. 모두 정의감이 강하고 조직의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비밀리에 특별감사팀을 구성했습니다. 공식적인 조직은 아니었지만 내부 부조리를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일주일 후 첫 번째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김중령이 군납업체와 박 소장 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들을 수집해온 것입니다. 식사자리 사진,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특정 업체가 계속 계약을 따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투명한 부분들이었습니다. 이민정은 인사 관련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지난 5년간 여군들의 승진과 보직 배치 과정에서 나타나는 차별적 패턴을 구체적인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같은 조건의 남성 장교와 비교했을 때 현저한 차이가 나타났고 이는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활동이 오래 숨겨질 수는 없었습니다. 조직 내부에는 박 소장의 편에 선 사람들도 많았고 이들은 수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수연이 젊은 장교들과 자주 만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연이 집무실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책상 위에 작은 편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부관도 모르게 누군가 몰래 놓고 간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괜한 짓 하지 마라. 너도 끝나고 싶지 않다면.
짧고 간결한 협박이었습니다. 편지지도 평범했고 글씨체도 특별한 특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수연의 행동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과 계속 추진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수연은 편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런 협박이 나온다는 것은 그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끝나는 건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야. 수연이 중얼거리며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연은 감사팀 멤버들을 불러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활동이 들통났을 가능성이 있어요.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포기하겠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민정이 말했습니다. 선배님, 저희도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어요. 김중령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군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수연은 동료들의 결의에 감동했습니다. 20년 전 혼자서 굴욕을 견뎌야 했던 때와는 달리 이제는 함께 싸울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더욱 철저하게 준비해야 해요. 한 번의 기회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날 밤 수연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비록 앞길이 험난하겠지만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고 함께할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협박 편지를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연과 감사팀은 더욱 신중하게 움직였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활동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사이 박 소장과 그의 측근들은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수연이 평소처럼 출근하자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경비병들의 표정이 어둡고 부관의 얼굴에도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수연이 물었지만 부관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알게 되실 겁니다. 집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전화가 울렸습니다. 국방부 감찰실에서 걸어온 전화였습니다. 김수연 장군님, 긴급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까지 감찰실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수연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감찰실 출석 요구는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만 내려지는 조치였습니다. 혐의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군 기밀 유출 및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석 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수연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군 기밀 유출이라는 것은 매우 심각한 혐의였습니다. 자칫하면 전역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죠. 무엇보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자신이 언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인지였습니다. 곧 이민정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선배님, 큰일 났습니다. 감찰실에서 저희 팀원들도 조사한다고 합니다. 이민정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우리 활동을 신고한 것 같습니다. 수연은 상황을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팀의 활동이 발각된 것은 분명했고 더 나아가 누군가 이를 악용해서 오히려 수연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민정아, 혹시 우리가 수집한 자료 중에 기밀로 분류된 것이 있었나요? 이민정이 생각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사 관련 자료 중 일부가 대외비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군님 권한으로는 충분히 열람 가능한 자료들이었어요. 그것을 문제 삼는 건가 보네요. 김중령도 급히 찾아왔습니다. 장군님, 박 소장이 어제 저녁 늦게 감찰실에 다녀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수연은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 소장이 선수를 친 것이었습니다.
감사팀의 활동을 오히려 수연의 직권 남용으로 몰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구나. 수연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20년 전과는 다른 방식이지만 결국은 같은 결과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을 조직에서 제거하려는 시도였죠. 오후 2시 국방부 감찰실. 수연이 들어서자 여러 명의 감찰관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김수연 장군님,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찰실장이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부하 직원들을 동원해서 조직 내부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조직 개선을 위한 정당한 업무였습니다. 수연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복사했습니까? 제 권한 범위 내에서 열람한 자료들입니다. 하지만 그 자료들을 부하들에게 유출했죠. 이것은 명백한 기밀 유출입니다. 감찰관의 논리는 교묘했습니다. 수연이 정당한 업무 목적으로 한 일들을 모두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감찰관들이 감사팀의 활동 내용을 너무나 자세히 알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누군가 우리 활동을 계속 감시하고 있었구나. 수연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박 소장의 네트워크가 생각보다 넓고 깊었던 것 같았습니다. 감찰실에도 그의 편에 선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았죠. 조사는 4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감찰관들은 수연의 모든 행동을 문제 삼았고 심지어 이민정과의 개인적 관계까지 의심했습니다. 20년 전 동료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를 한 것 아닙니까? 저녁 6시가 되어서야 조사가 끝났습니다. 김수연 장군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에서 배제됩니다. 또한 관련자들과의 접촉도 금지합니다. 감찰실장의 차가운 선고였습니다. 수연은 국방부 청사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서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30년 만에 이루어낸 성취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수연은 집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감사팀 멤버들과도 연락할 수 없었고 상황을 파악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화가 나는 것은 박 소장이 완전히 승리한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20년 전처럼 또다시 굴복해야 하는 건가? 수연은 자문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고 무엇보다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 수연의 조사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최초 여군 삼성 장군 기밀 유출 혐의로 조사받아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여론도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수연을 지지했지만 다른 일부는 역시 여자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 소장은 이런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참모회의에서 그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역시 다방면은 다방면이군. 계급장이 본질을 바꿀 순 없지. 20년 전과 똑같은 멸시였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공식적인 직무에서는 배제되었지만 진실을 밝혀낼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믿고 따라준 동료들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수연이 거울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처럼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참았습니다. 올 시간에 다음 수를 생각해야 했으니까요. 가장 어두운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반전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직무정지 3일째 수연은 집에서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언론의 관심은 점점 커져갔고 각종 추측과 소문들이 난무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수연을 여성 인권의 상징으로 다뤘지만
다른 곳에서는 군 기강 해이의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연이 문을 열자 뜻밖의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이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얼굴이 상당히 야위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민정아, 어떻게 여기까지? 수연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선배님,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이민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들어와서 이야기해요. 거실에 앉은 이민정은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큰 결심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배님,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드디어 입을 연 이민정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결의가 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천천히 말해주세요. 수연이 이민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민정은 깊은 숨을 쉬고 나서 말을 시작했습니다. 선배님이 조사받는 동안 박 소장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세요? 그가 뭘 했나요? 수연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참모회의에서 선배님을 계속 모욕했습니다. 다방년이라는 말도 또 했고 여자는 역시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앞으로는 여군들의 진급을 더욱 까다롭게 심사하겠다고도 했어요. 수연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자신이 없는 사이에 박 소장이 더욱 노골적으로 행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민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감사팀에 참여했던 후배들을 하나씩 불러서 압박하고 있어요. 전속 발령을 내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하고요. 정말 비열하구나. 수연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박 소장은 수연을 제거한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까지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정아, 지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민정이 갑자기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선배님, 이것을 들어보세요. 녹음기에서 나오는 소리는 분명히 박 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다방년 때문에 조직이 시끄러워졌지만 이제 끝났다. 앞으로는 여군들이 감히 나서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조치하겠다. 수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녹음한 거예요? 지난주 참모회의 후에 몰래 녹음했습니다. 선배님이 언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민정의 기지에 수연은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이민정이 꺼낸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선배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녀가 꺼낸 것은 두꺼운 파일이었습니다. 이것은 20년 전 일에 대한 자료입니다. 20년 전이요? 수연이 의아해했습니다. 네, 선배님이 복도에서 모욕당했던 그 사건 말입니다. 사실 저도 그때 함께 있었잖아요. 이민정의 말에 수연은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날 이민정도 옆에서 비슷한 모욕을 당했었습니다. 그때 일을 어떻게? 수연이 물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날 일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기록을 남겨뒀어요. 이민정이 파일을 열어 보였습니다. 20년 전 그날의 일기와 함께 당시 상황을 기록한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민정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최근에 그때 상황을 목격했던 다른 동료들을 만나봤어요. 그들도 그날 일을 기억하고 있었고 몇 명은 박 소장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수연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혼자만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굴욕적인 순간을 다른 사람들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나서지 않았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민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시 중이었던 황대위가 지금은 중령이 되었는데 그분이 증언할 의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박 소장의 행동이 명백한 성희롱이었다고 말입니다. 이민정은 계속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최근 군납 비리건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보여준 것은 박 소장과 특정 업체 간의 금전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했나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김중령 님이 은행에 근무하는 지인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물론 합법적인 방법으로요. 이민정의 설명에 수연은 감탄했습니다. 자신이 조사받는 동안에도 동료들이 계속 진실을 파헤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배님, 이제는 우리가 공격할 차례입니다. 이민정의 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세상에 알려야 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수연은 이민정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던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함께 싸울 동료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민정아, 정말 고마워요. 수연의 목소리에 감정이 섞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하다가 당신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선배님, 저희는 이미 각오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수연과 이민정은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직 전체를 위한 정의로운 싸움이었습니다. 20년 전에 그 굴욕이 오늘 이 순간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승부가 시작되는군요. 수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고 내일은 맑을 것 같았습니다. 오랜 어둠이 걷히고 드디어 진실의 빛이 비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선배님,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이민정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돌고 있었습니다. 이민정과의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이민정과 김중령을 중심으로 한 동료들은 완벽한 반격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방어만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정면 승부를 벌일 때였습니다. 그날 아침 국방부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군 내부 비리에 대한 제보가 국회와 언론에 동시에 접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제보 내용은 구체적이고 충격적이었습니다. 20년에 걸친 조직적 차별과 최근의 군납 비리, 그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조작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소장은 급하게 소집된 긴급회의에서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제보가 어디서 나온 거냐?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명확한 답을 줄 수 없었습니다. 박 소장님,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한 참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히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해야지. 누군가 악의적으로 조작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박 소장의 답변이었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확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국방부 장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박 소장, 당장 장관실로 올라오게.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박 소장은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매만지며 장관실로 향했습니다. 한편 수연은 집에서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보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군 내부가 발칵 뒤집혔다는 소식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민정이 전화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해주고 있었죠. 선배님,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이민정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고 국방부에서도 특별조사단을 구성한다고 합니다. 수연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기회가 왔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민정아,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나요? 선배님,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당하게 고통받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침묵하면 안 됩니다. 이민정의 단호한 목소리에 수연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틀 후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국방위원회 회의실에는 수많은 언론진과 방청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번 감사의 핵심 사안이 군 내부 비리와 차별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박 소장은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초췌하고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국정감사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박 소장님, 지난 5년간 군납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계속 선정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의 질문에 박 소장은 더듬거리며 답했습니다. 그 업체들이 가격과 품질 면에서 우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 자료를 보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업체들이 탈락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위원의 추가 질문에 박 소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다음 질문이었습니다. 박 소장님과 특정 업체 간의 금전 거래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정감사위원이 보여준 자료는 바로 이민정이 수집한 그 증거였습니다. 박 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거래였습니다. 개인적인 거래가 업체 선정과 무관하다고 확신하십니까? 네, 물론입니다. 하지만 위원들은 더욱 구체적인 자료들을 제시했습니다.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들, 식사 약속 기록들, 그리고 업체 선정 시기와 금전 거래 시기의 일치점들. 모든 것이 명백한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박 소장님, 그럼 이제 다른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여성 위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최근 김수현 장군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제보가 있었는데 사실인가요? 박 소장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녹음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이 재생한 녹음에서 박 소장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다방면 때문에 조직이 시끄러워졌지만 이제 끝났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방청석에서는 한숨소리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박 소장은 얼굴이 붉어지며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감정 표현이었습니다. 일시적인 감정 표현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20년 전에도 김수현 장군에게 다방면이라고 했던 것도 일시적인 감정 표현이었나요? 위원의 날카로운 질문에 박 소장은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뒤쪽 문이 열리며 수연이 들어왔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복직 명령을 받은 그녀가 증인으로 출석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수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수연은 차분하게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박 소장과 눈이 마주쳤지만 이번에는 수연이 우위에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수연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습니다. 존경하는 국정감사위원님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 수연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당당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이 나라를 위해 복무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편견과 차별을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수연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군인을 모욕하는 것은 곧 이 나라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수연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저를 다방년이라고 부르며 모욕했던 일들, 실력 있는 여군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던 일들,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개인적 이익을 챙겼던 일들,
수연은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의 대가를 치를 차례입니다. 수연의 마지막 한마디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 소장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방청석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수연은 깨달았습니다. 20년 전에 그 굴욕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다는 것을. 모든 아픔과 인내가 드디어 의미를 찾은 순간이었습니다. 국정감사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군 조직에는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수연의 증언과 제출된 증거들로 인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부조리의 카르텔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박 소장은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납 비리로 수십억 원의 국고 손실을 입힌 것은 물론 조직 내 성희롱과 차별행위까지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즉시 파면되었고 형사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함께 비리에 연루된 측근 장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군님, 박 소장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민정이 수연의 집무실로 달려와 소식을 전했습니다. 수연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정아, 우리가 해낸 거네요. 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선배님. 정말 길고 험난한 길이었지만 끝내 해냈습니다. 이민정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드디어 해결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수연은 조직 개혁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첫 번째로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성별이나 개인적 관계가 아닌 오직 실력과 능력만으로 평가받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승진 심사와 보직 배치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수연이 전체 간부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또한 여군들도 능력에 따라 어떤 보직이든 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부들 사이에서는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일부는 환영했지만 일부는 불편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공개적으로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박 소장의 몰락을 지켜본 뒤였으니까요. 두 번째로 군납 시스템을 완전히 개편했습니다. 모든 계약 과정이 공개되었고 복수의 감시기구가 설치되었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연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군 내부 신고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성희롱이나 차별, 비리 등을 당했을 때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고통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수연이 약속했습니다. 개혁이 진행되면서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났습니다. 우선 여군들의 사기가 크게 올랐습니다. 실력만 있으면 어떤 자리든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몇 달 만에 여러 명의 유능한 여군들이 중요한 보직에 배치되었습니다. 이민정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드디어 꿈꿔왔던 작전 기획 부서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선배님 덕분입니다. 이민정이 감사 인사를 했지만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의 실력 덕분이에요. 나는 단지 기회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남성 장교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실력 경쟁이 공정해졌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직 전체의 경쟁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군 전체의 분위기 변화였습니다. 과거처럼 상급자가 함부로 하급자를 모욕하거나 차별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모든 군인이 존중받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언론과 국민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여성 장군이 군대를 바꿨다는 헤드라인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수연은 여성들의 롤모델이 되었고 많은 젊은 여성들이 군 복무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이 가장 뿌듯해했던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군이 찾아와서 한 말이었습니다. 장군님 덕분에 저도 꿈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장군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 순간 수연은 20년 전 복도에서 당했던 굴욕이 완전히 의미를 찾았다고 느꼈습니다. 그 아픔이 있었기에 오늘의 변화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개인적인 복수가 아닌 더 큰 가치를 실현한 것이었습니다. 6개월 후 수연은 태극기 앞에 서서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는 젊은 장교들이 훈련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녀 구분 없이 함께 훈련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20년 전의 눈물이 오늘을 만들었구나. 수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의 굴욕과 분노, 그리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모두 합쳐져서 오늘의 변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수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상처가 바로 지금의 빛나는 별 3개의 의미였습니다. 개인의 아픔이 조직 전체의 발전으로 승화된 순간이었습니다. 군대는 무너졌지만 정의는 세워졌다. 수연이 속삭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군대가 무너졌다는 것은 부패하고 썩은 구조가 무너졌다는 뜻이었습니다. 대신 더 공정하고 투명한 새로운 군대가 세워진 것입니다. 저녁 노을이 태극기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았습니다. 완전한 변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그리고 한 사람의 용기가 조직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20년 전 다방년이라고 불렸던 그 여군이 이제는 군 전체를 이끄는 진정한 리더가 되었습니다. 수연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미소를 지으며 집무실로 돌아갔습니다. 내일도 해야 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가벼웠습니다. 진정한 승리를 맛본 기분이었거든요. 태극기는 여전히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깃발처럼 꺾이지 않는 의지로 수연은 앞으로도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 오늘도 재미있으셨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